안녕하세요. 오늘 영상은 제가 대학원을 계속 다니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말해볼까 합니다. 저는 현재 작업치료 대학원을 다니고 있어요. 이게 2019년에 원래 대학원을 가기로 마음을 먹고 입학을 하기로 했었는데 이제 한 달 전이죠. 입학 한 달 전에 암 선고를 받으면서 그때 항암 수술도 했고 항암도 했었어야 해서 이제 휴학을 하게 됐어요. 갑작스럽게 한 달 앞두고 이제 휴학을 하고 어느 정도 좀 차도가 있어서 이제 다시 복학을 해서 다니고 있는데 이제 지금 폐전이가 되었어요. 폐전이가 되었는데 그래도 계속 제가 대학원을 계속 다니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먼저 대학원을 가게 된 이유는 제가 작업치료사로 근무하면서 이런저런 기회들이 생겨서 이제 좀 강의를 하게 되었어요. 운이 좋게 뭐 실력이 좋았다기보다는 운이 좋았던 것 같아요. 운이 좋게 이제 여러 곳에서 강의를 하게 되었는데 이때 이 강의할 때 엄청 떨리고 좀 약간 쫄깃쫄깃한 이런 게 있었는데 그 감정이 너무 좋더라고요. 짜릿했다 해야 되나? 그래서 나는 좀 강단에 한번 서봐야겠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이제 대학원을 가게 되었어요. 작년이니까 복학해서 다니고 있던 도중에 이제 다발성 폐전이가 되었는데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계속 대학원을 다니고 있는 이유. 암 환자이고 전이가 되었음에도 계속 대학원을 다니고 있는 이유는 우리는 환자가 되었다는 이유로 생각보다 많은 도움을 받게 돼요. 너는 아프니까 하지 마. 너는 아프니까 쉬어. 뭐 아프니까 환자니까 하지 마라. 환자니까 좀 가만히 있어라. 쉬어라.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게 되는데 그런데 저는 환자라도 자신의 삶을 충분히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조금 느릴 수도 있고 조금 뒤처질 수도 있지만 충분히 자신의 삶을 스스로 주도적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단지 암 환자가 되었다는 이유로 일상을 멈추고 싶지도 않았고 현재 체력이나 몸 상태가 또 그렇게 나쁜 편은 아니라서 그리고 추후에 제가 더 길게 봤을 때 제가 나중에 완치를 받고 다시 다니는 것보다 지금 다니면서 완치를 받았을 때쯤 강의를 할 수 있게 되면은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완치도 받고 강의도 하면서 살고 싶어서 멈추면 또 그 꿈이 또 멀어지니까 그래서 좀 포기 안 하고 계속 다니고 있는 것 같아요. 선생님들 보면은 대학원을 좀 많이 고민을 하는 선생님들이 많은 것 같아요. 많은 것 같은데 대학원을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한마디 하자면 목적 없이는 가지 마세요. 목적 없이 가면은 힘듭니다. 저는 이제 매일 어떻게 보면 일을 안 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제 대학원을 다니고 있는데도 솔직히 조금 힘들다고 해야 될까요? 좀 힘든 게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이거를 일하고 퇴근해서 타지로 가서 대학원 수업을 듣고 다시 집에 와서 자고 다음날 출근을 하고 이거를 할 수 있었을까 과연? 이런 생각도 들어요. 지금은 이제 놀고 있다고 표현하면 좀 그런데 이제 좀 쉬고 있으니까 쉬고 있는데 하루 이제 대학원 갔다 오는 것도 솔직히 조금 체력적으로 조금 힘들긴 해요. 하루라서 근데 다음날 쉬면 또 괜찮으니까. 근데 이거를 목적 없이 하기에는 이 힘든 과정을 버틸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이 힘든 과정을
버티기 위해서는 딱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 암환자분들도 이제 항암이 엄청 힘든 기간이잖아요. 힘든 기간을 버티는 것도 어떻게 보면 완치라는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힘든 항암을 버틸 수 있는 건데, 대학원도 똑같다고 생각을 해요. 어떤 자신만의 목적이 있겠죠. 저는 강단에서는 목적인데,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이 힘든 과정을 버티는 거라 생각을 해요. 대학원 과정을 견딜 수 있을 만큼의 확고한 목적이 있다면 대학원을 가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아니라면은 하지 마세요. 남들 가니까 뭐 학력 한 줄 더 하기 위해서라면 안 가는 것을 좀 추천을 드립니다. 네. 암환자 분들에게 저는 이제 재활 치료 중에서 이제 물리치료도 있고 작업치료도 있고 언어치료도 있고 뭐 이렇게 있는데, 저는 이제 작업치료를 하는 사람이에요. 작업치료라는 것이 좀 생소하시죠? 생소한 직업인데, 작업치료는 쉽게 이야기해서 그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게 해주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저답게. 작업치료는 쉽게 이야기하면은 소중한 일상을 다시 할 수 있게, 삶을 다시 살아갈 수 있게 해주는 치료 중에 하나입니다. 쉽게 설명하기가 좀 어려운데, 나중에 좀 기회가 되면 제가 했던 일과 작업치료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기로 하고, 작업치료에서 역할이라는 말이 나와요. 역할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우리는 수많은 역할을 수행하며 살아가요. 저는 지금 현재 누군가의 남편으로서 살아가고 있고, 누군가의 아들이기도 하고, 그리고 남편이면서 이 집안의 가장이기도 하고, 전에는 이제 작업치료사라는 직업을 하기도 했고, 누나들한테는 남동생이기도 하고, 그리고 대학원 학생이기도 해요. 그리고 제가 또 강의할 때는 또 선생님이 되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우리의 삶은 수많은 역할을 하면서 살아가요. 한 사람은 수많은 역할을 살아가게 되는데, 아프면은 이 역할들이 상실하게 돼요. 저는 암 환자가 되면서 작업치료사라는 역할을 상실하게 됐고, 남편으로서의 역할도 조금 많이는 아니지만 조금 상실을 한 것 같아요. 가장으로서의 역할도 좀 상실했던 것 같고, 자식으로서의 역할도 상실을 했죠. 불효를 저질렀죠. 본의 아니게. 그렇게 많은 역할들의 상실이 일어나게 돼요. 대학원도 휴학을 하는 일이 생겼고, 우리가 처음 발병해서 아픈 것도 되게 슬프고 상심이 크고 힘들지만, 이 역할들이 하나씩 잃어가게 될 때, 그때의 상실감도 저는 더 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의 역할을 못할 때, 내가 아픈 것보다 내가 엄마로서 자식들을 챙겨주지 못할 때의 슬픔, 뭐 그런 역할의 상실은 더 크다고 생각을 해요. 비록 우리 암 선고로 암 환자가 되었지만, 무리가 되지 않는 선에서, 몸에 무리가 되지 않는 선에서 자신의 역할을 수행하고 자신의 일상을 즐겁게 살아가는 것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얼마 전에 장인어른께서 이런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90 넘은 어르신께서 마지막에 웃는 자가 최고인 줄 알았는데 매일매일 웃는 자가 최고더라 라는 말을 해주셨는데, 악착같이 버티면서 막 살아서 끝에 웃는 자보다 매일 웃으면서 즐겁게 살아가는 사람이 최고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매일매일 즐겁게 웃으면서 사는 사람이 되려고 합니다. 비록 암 환자지만. 네. 이 영상을 보시는 많은 분들께서도 매일매일 행복하게, 너무 막 일상을 버티면서 살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즐겁게 살아야죠. 그리고
많은 환자분들도 구독하고 영상을 보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비록 아프지만 자신의 역할과 자신의 일상을 살아가면서 매일매일 웃는 하루하루를 만들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촬영은 힘들어.